자, 2015 한양대 자연계열 2 문제 2번에 3번 갈게요. 2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여기 n값이 2인 경우, 그러니까 f'C1분의 1, f'C2분의 1의 합이 2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 n이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자연수N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수N.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n이 1이면 이 단독으로 f'C1이 있고 걔가 1이 되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죠? 뭐가 만족하는 거야? n이 1일 때는 f'C1분의 1이 1인 요런 C1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가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면 됨 이거예요. 얘를 증명하면 됨.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맨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x가 0과 1 사이, 폐구간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개구간 0부터 1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우리가, 자, 얘는 그냥 경계를 나누지 않았으면 어차피 주어진 경계 0하고 1 사이.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1이죠. 자, 1이죠.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1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그런 접선, 계란 같은 접선이 당연히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 어차피 얘가 지금 1이 나오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역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나 보여주고, n이 1일 때 상황 보여주고,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n이 2일 때는 또 문제 2의 결과에서 증명이 됐다. 이런 말 한번 언급하고, 이제 n이 3 이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2번에서 여기가 2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값 정리를 2번 적용하기 위해서 범위를 2개로 나눴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하면 y 간격이 0부터 1 사이인데 여기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눴다 이거야. 맞죠? y 간격을 절반으로 나눠야지 역수를 했을 때 분모 부분이 2분의 1이 되니까. 자, 얘는 n을 만들려면 말이에요. 이 각자들을 다 역수했을 때 분모 부분을 사실은 n분의 1로 만들어줘야 돼. 아까 2번은 2분의 1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미리 설계를 하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뭘까요? 2번을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2번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은 이제 결국에 분할했을 때, 각각 분할됐을 때 어떤 x 간격이야. x 간격. 첫 번째 x 간격, 두 번째 x 간격들. 그 x 간격들을 다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간격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1이잖아. 0부터 1까지. 그죠? 그래서 n분의 1분의 다 더하면 1이 돼서 뭐가 된다? n이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설계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 그래서 n등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인데 n등분했어. 그러면 여기 하나는 n분의 1이겠죠? y좌표가. 이거 사이값 정리입니다. y값이 n분의 1일 때 그때의 x값 a1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또 n분의 2 잡을 수 있어요. 맞죠? n등분 했으니까 하나가 n분의 1이니까 여기 또 n분의 1이니까 n분의 2 또 잡을 수 있죠. 그때 걔를 만족하는 y값이 n분의 2인 x값, 즉 a2. fa2가 n분의 2인 a2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대표 상황, 가장 대표가 되는 상황, 즉 K번째 상황을 갖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점점점 해볼게요. 점점점. 그래서 자, K번째 상황인데 여기다가 K번째 상황을 n분의 K일 때 상황을 한번 잡아볼게. n분의 K일 때 n분의 K를 좀 더 올려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점점점으로 하고요. 여기를 n분의 K라고 잡아야겠네요. 자, 여기 정도를 선생님이 여기를 n분의 K라고 잡아볼게.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y값이 n분의 K인 어떤 x값 ak가 존재할 수 있죠. 여기 ak라고 쓸게요. 여기 요 좌표. 맞죠? 잡을 수 있다. 자, 대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표 상황.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fx가 fx가 지금 0부터 1 사이에서 연속이야. 연속이고
F0하고 F1은 달라요. 다름으로 이 0과 1 사이 F0이 0이고 F1이 1이잖아요. 사이에 Y값 n분의 K를 잡은 거예요. Y값 n분의 K. 자, 사이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자를 갖다 그리는데 Y값이 n분의 K인 X값을 우리가 AK라고 쓸 겁니다. 여기 AK라고 쓸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인 AK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존재할까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존재할까요?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0과 1로 우리 정의했죠? 0과 1 사이에 존재.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적하존이라고 쓸게요. 적하존. 존재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사실은. 자, 그런데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또 쓸 거란 말이에요. 평균값 정리 쓸 거기 때문에 얘 짝꿍이 되는 애를 하나 더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얘보다 하나 더 작은 상황 n분의 k-1 상황을 한번 또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긴 점점점입니다. 여기도 점점점 생략하고 여기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a에 밑에 쓸게요. a에 k-1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좌표를. 자, 그래서 우린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이 존재할 텐데 그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할 거다? 여기를 ck라고 할 겁니다. 여기를 ck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 더 정의해 볼게. 0과 1 사이에서 연속입니다. 폐구간 0과 1 사이에서 F0이랑 F1이 달라요. 이런 AK가 존재하고 또 하나 더. 자, F의 AK-1이 자 n분의 K-1은 이런 AK-1이 똑같이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바로 적용할 거거든요.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건데 어디 구간에서 적용할 거다? 어디 구간에서 적용할 거다?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랑 두 개의 구간에서. 맞죠?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점의 x좌표가 ck다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돼? 미분 가능 얘기가 들어가야죠. fx가 그다음에 fx가 좀 공간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x가 자, 명확하게 어떻게 가야 됩니까? 폐구간 ak-1 그 다음에 ak-1 ak에서는 연속이고 또 개구간 ak-1 ak에서 미분 가능이야. 미가라고 쓸게요. 미분 가능하므로 이제 평균값 정리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F에 A의 K, F에 A의 K-1. 자, X 간격은 이렇게 되겠죠. AK 빼기 AK-1. 얘랑 같은 두 점을 지나는,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근데 그 접점의 X좌표를 CK라고 쓰겠다. 자, 이것인 CK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AK-1과 AK 사이에 존재한다. 적하존이라고 쓸게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공간이 없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 정리가 좀 됐네요. 일단 0부터 1 사이를 n등분했는데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상황 K번째 상황하고 K-1번째 상황을 잡아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접점의 x좌표를 CK라고 잡겠다.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처음에 사이값 정리 이용했고요.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선 미분 가능하단 말도 다 해줬습니다. 완결성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사이값 정리를 말할 때 조금만 더 첨가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첨가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자, 요 말을 우리가 쓸 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서 n분의 k, y값이 n분의 k가 되는 x값을 이렇게 기억자를 그려보면요. 자, 제일 작은 값. 자, 이 기억자 만나는 점 중에서 지금 제일 작은 값을 ak로 잡았어요. 지금 제일 작은 값을 ak로 잡았다고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인 자, 요걸 좀 앞에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므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fx가 n분의 k를 만족하는 이거인 x값 중 가장 작은 값을 ak라고 하면 자, ak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k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하존. 이렇게 좀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만약에 n분의 k랑 만나는 상황을 내가 만약에 여기로 잡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ak가 있다고 봐봐요. 요점이.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 내가 n분의 k 플러스 1을 만약에 뭐 이건 좀 그림이 좀 그러긴 한데 이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n분의 k 플러스 1 상황을 내가 만약에 요렇게 조금만 올려서 잡아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n분의 k 플러스 1인데 그때 만나는 점 여기가 뭐가 돼? 또 ak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이 다음 상황이 ak 플러스 1이 ak보다 크게 잡혀야 됩니다. 자, 다시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ak보다 ak 플러스 1이 더 크게 잡히고 ak 마이너스 1이 더 작게 잡혀야 돼요. 뿐만 아니라 c도 그래. ck 값. c도요. ck보다 ck 플러스 1이 더 크게 잡히고 ck 마이너스 1이 더 작게 잡혀야 되는데 만약에 n분의 k를 이 중에서 더 큰 걸로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그림 말고도 다양한 그림이 fx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상황이 오히려 더 ak 플러스 1인데 ak 플러스 1이 더 작은 값으로 잡힐 수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문제는 그런 x값 중, 사이값 중에서 이 x값 중 가장 작은 값을 ak라고 잡는 거야. 그러니까 ak-1도 사실 이 원칙을 지켰다고 보면 되겠죠. ak-1도 n분의 k-1이 만나는 그 y값의 n분의 k-1인 그런 함수값 중에서, 오케이? 함수값 중에서 그 x값, 자, x값이죠. y값이 n분의 k-1은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ak-로 잡았다. 이런 정의가 좀 들어가는 얘기예요. 대표값으로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다 포괄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 지울게요. 그런 얘기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 지금 여기까지가 다 좀 그 공간이 없어 지저분하게 썼는데 정의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이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얘네들을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대표값을 잡았잖아요. 여기 대표값을 선생님이 네모를 한번 쳐볼게. 여기 대표값 상황을 잡았으니까 얘를 역수할 겁니다. 얘를 역수. 즉 뭐 할 거냐? 자, 시그마를 사용할게요. 바로 그냥 시그마 얘기를 해버렸어요. f 프라임 ck분의 1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n까지 가니까요. 이해됐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 k 범위를 또 선생님이 안 썼네요. k 범위를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게. k 범위를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k는 지금 정확하게 사이를 잡은 거라서 k 값을 1부터 n-1까지 정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그래프상에서 여기가 이제 0,0이고 1,1일 때, 즉 0이라고 하는 좌표하고 1이라고 하는 좌표가 있는데 이 0은 a0로 잡고요. a0로 잡고 여기 1은 an으로 잡아놓는 게 문제를 설명하기 더 좋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예 이렇게 잡읍시다. a 0은 0으로. 그 다음에 단 이렇게 써서 a 1은 1로 잡아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나머지 중간에 이제 사이에 존재하는 값들은 이제 a1이나 a2나 이런 것들 얘네들이 바로 k 값이니까 k는 어디까지? K는 1부터 n-1까지 잡았다고 보는 거야.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역수에서 더 할게요. 역수에서 더 하니까 시그마를 이용했습니다. 이 지금 좌측에 쓴 식이 바로 얘랑 똑같겠죠. 자, 그런데 이 시그마 쪽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그러면 f'cn까지 합인데 저기 f'ck 위치 f'ck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거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얘로 바꿔서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의 ak 빼기 f의 ak-1로 바꿔 쓸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AK 빼기 A K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자, 여기 뭐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겠는데 쳐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그림을 내가 지워서 그러는데 여기 요 부분을 Y값 간격을 뭐로 잡은 겁니까? 얘를 n분의 1로 잡았잖아요. n등분해서 Y값의 차를 n분의 1로 잡았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분모 부분,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n분의 1이 된다. n분의 1로 맞춰준 거라고요.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시그마를 쭉 써볼게요. 그러니까 분모는 n분의 1이고 분자 부분 볼게요. 얘는 n분의 1로 고정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k 값이 무슨 값이 되든지 쓸 필요 없이 다 n분의 1이다. 분모는. 자, 분자 부분만 써볼게요. 그럼 분자 n에다가 k에다가 우리가 2를 대입할 수 있겠죠. k에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1 빼기 A0. A0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A0를 미리 정의해 놓은 겁니다. 0으로. 자, 더하기. 그 다음에 K에다 2 대입해보면 A2 빼기 A1 점점점 더 쓸 것도 없겠네요. 더 쓸 것도 없어요. 이미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자, 더하기에 AN 빼기 AN-1 다들 이해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실은 뭐라 그랬죠? 아까 그래프에서 이 X 간격들이라고 했습니다. 간격들을 다 더하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분자 부분은. 자, 그런데 그래도 좀 우리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가 좀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0 0이야. 자, 이런 식으로 지워져 나가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맨 마지막에 AN만 남는데 얘가 뭐야? 1이다. 그래서 n분의 1분의 1이니까 결국에 뭐가 나온다? 결국에 얘는 n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호흡이 길고 사이값 정리 적용하면서도 x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또 ak라고 잡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표값을 잡아서 k번째 상황을 잡아서 우리가 지금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한번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해놔야 되는 평균값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